안녕하세요. 29번째 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정견의 청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황정견은 호가 산곡이고 우리가 앞서 한번 보았던 인물이죠. 고사성어에 능했던 인물입니다. 이 청로라고 하는 시는 푸를 청자에다가 노예 노자, 종노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파란 종이라는 뜻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우리 교재로는 23페이지, 24페이지 맨 왼쪽 줄에 첫 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침 죽기 세호 죽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부인 그 얘기죠. 자 보면은 양침 서늘할 양자에다가 잠잘 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서늘하게 잠잘 때 쓰는 대나무로 만든 도구란 얘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죽부인으로 부르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본집엔 이런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황정견의 이 삼국집에는 이런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즉 조자충이 죽부인을 보여주었는데 그 개비 휴슬은 사비 부인지직이라 했습니다. 팔을 쉬게 하고 무릎을 좀 주물러서 쉬게 풀어주는 것은 사비 부인지직, 부인의 직무는 아닌 듯하다. 작가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동화청천, 겨울이나 여름이나 청청 모두 푸릇푸릇한 것은 죽지소장, 대나무의 장점인 것이니 고명활 청로라. 그래서 나는 이름하여 청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조자충이라고 하는 분이 황정견에게 죽부인을 보여주면서 시를 지어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팔이나 다리를 주물러서 쉬게 하는 것은 바로 부인의 역할이 아니라 종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 사극을 보면은 이게 좀 잘 사는 집에 이 대갓집에 이 부인이든지 아니면 남편이든지 그 다리를 주무르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지 부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청로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죽부인으로 불리는 이 죽괴가 이 우리들에게 시원하게 잠을 자게 하는 그런 도구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리도 풀어주고 또 이 팔도 좀 쉬게 해주는 그런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더 이제 농을 한 건데 약간의 이제 농담을 해서 이 부인의 역할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인으로 부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친구 이건 종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만 이 친구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모두 푸른 빛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푸를 청자를 집어넣어서 청로라고 이름을 줘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로는 다른 말로는 죽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부인을 이 사전을 찾아보면 죽괴라고 나옵니다. 죽괴라고 나오는데요. 괴라는 건 책상괴자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진 대나무로 얼건 만든 무슨 이렇게 안석 같은 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죽부인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침 죽기라고 했잖아요. 시원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대나무로 만든 어떤 이 도구를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죠. 청로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죽부인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부인이라는 이름을 넣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작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농이사현 풍불석, 농이사현 풍불석, 소화삼농 월침상, 소화삼농 월침상, 아무홍수 감오야, 아무홍수 감오야, 정해 청로 일미량, 정해 청로 일미량. 농이하고 소화는 이 주석에 의하면은 모두 이 귀인 잘 사는 집안의 두 여기생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의 이름인 거죠. 농이하고 소화가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도 기련의 즉 1구와 2구를
사람을 가지고서 사물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인은 사람인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요 네 개의 혀를 가진 비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비파죠. 비파입니다. 비파는 이렇게 했어요. 비파는. 농이는 비파를 이렇게 비유한 말이죠. 농이가 네 줄짜리로 또 농이의 네 줄로 농이의 네 줄 비파에 바람이 자리를 스치고 사람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농이가 연주하는 네 줄짜리 현악기 비파에 바람이 자리를 스치고 그러니까 이 음악을 연주하자 비파소를 쫙 연주하자 그 연주되는 그 음파위에서 바람이 일고 그 바람이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를 싹 스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제 너무 섬세하죠.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에 의해서 그 음파가 전달이 돼가지고 뭔가 바람이 싹 자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소화. 소화는 이건 피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적이에요. 피리, 우리가 젖대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저라고 부르는 거죠. 저 또는 이제 한글 발음은 적이죠. 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이렇게 할 땐 저라고 하든지 젖대라고 부릅니다. 소화가 세 번 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연주한다는 얘기예요. 곡조를 연주하는 겁니다. 곡조를 줍니다. 세 곡조란 뜻입니다. 세 가락의 피리 소리에 달이 평상을 스미네 이랬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피리 소리 아래 달빛이 평상을 살그머니 스미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비파의 소리가 바람으로 보인 것처럼 피리가 달빛으로 형상이 되는 것은 좀 약간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지금 여기 번역한 것처럼 농이의 네줄 비파에 바람이 자리를 스치고 또 소화의 세가락 피리 소리에 달빛이 평상을 스미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람과 달이 풍과 월이죠. 풍과 월이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공간의 어떤 전반적인 환경, 세팅을 하는 배경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내가 앉은 자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고 그 위로 달이 침상을 살그머니 비추기 시작합니다. 지금 청로가 앞서 우리가 죽부인이라는 정보를 사전적으로 얻었죠. 그러니까 평상이라는 했지만 침상이 되겠죠. 이건 사실 여기 평상의 번역은 잘못됐고 침상이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잘 침자를 넣어서 침상을 스미네 이렇습니다. 살짝 달빛이 침상을 점점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이 침이라고 하는 거하고 불이라고 하는 글자도 좀 동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스치고 지나간다라는 느낌이 있고 침이라는 건 점점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시간의 경과가 좀 보이고요. 또 동작의 어떤 연쇄성, 연속성 이런 어떤 느낌이 좀 이렇게 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빛이 침상에 스미는 건 한순간은 아니잖아요.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싹 들어와야 되잖아요. 약간의 시간의 변화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물론 세 곡조 연주하는 소리가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길겠는가만은 그 소리가 연주되는 사이에 달빛이 다 스며드는 그런 어떤 이게 시간의 변화까지도 어느새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어쨌든 농이하고 소하는 사람 이름으로 사자고 삼자는 숫자로 대가 되고 있고 현과 롱이든 이것은 둘 다 사실 이건 세 줄짜리고 이건 세 곡조니까 뭐 음악과 관련한 대를 또 볼 수 있죠. 풍과 월도 대가 되고요. 불석과 침상이라는 말도 어떤 이 동작 자체를 보여주는 대구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월침상이라는 말이 참 좋네요. 월침상 풍불석했습니다. 그렇죠? 현에서 바람을 읽어내고 곡조에서 달을 읽어내네요. 흔히 우리가 달빛 아래에서 피리를 불잖아요. 그걸 거꾸로 이제 우리가 연상작용을 일으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막 쓴다는 표현이 되지만 쉽게 쓰여진 시들의 경우에는 약간 이 편에 있어서 완벽성을 좀 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아서 보는 시들은 역대 대대로 좀 잘 썼다고 인정되는 시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그 안에서의 정합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 자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약간 무리수를 두는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시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들을 찾아주려는 작업들은 대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련 2인 유물격이에요. 자, 기련 처음에 일으키는 거죠. 이게 기련 2인 사람으로 유 유물입니다. 사람으로 사물을 비유하는 격입니다. 아무, 홍수, 가모야, 정예, 청로, 일미량 이렇게 났습니다. 나는 무, 없다, 홍수. 홍수는 붉은 소매입니다. 붉은 소매. 언뜻 봐도 붉은 소매 그러니까는 이 붉은 소매를 가진 여인을 가리켜야겠죠. 가모야, 감은 느낄 감, 견딜 감자죠. 달가와하다, 좀 견디다 또는 넉넉하다. 오야, 밤을 즐길. 그러니까 나는 밤을 즐길 만한 홍수는 없지만 붉은 소매는 없지만 정의 청로 일미락이라 정령 정의 이런입니다. 이 정자가 이제 이 시한자죠. 바로 아낀다오 됐습니다. 청로의 일미량을 아낀다오. 청로 푸른 종의 일미량 한 줄기 맛이에요. 서늘한 맛. 일미란 것은 한 줄기 서늘한 맛을 즐긴다오. 청로라는 것 때문에 사실 홍수를 끄집어냈다고 얘기를 하네요. 홍수가 먼저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청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홍수를 먼저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이 청로로 모이고 있잖아요. 전체 시의 이 시상 자체가. 그러니까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노자인데 어쨌든 청로를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상반되는 홍수를 갖다가 드러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이렇죠. 나는 밤을 함께 지낼 만한 이 기생은 없지만 나는 이 한 줄기 서늘한 맛을 보여주는 이 죽부인은 내가 참 아끼고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25페이지에 우리 이 교재를 보면요. 이 비파의 네 줄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풍속통에 보면 비파는 네 줄짜리 현악기라고 나오고요. 사실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비파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농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진나라에 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채옹이 보통 금서를 졌다 그러죠. 이 사람의 가정적이라고 하는 피리를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에 직접 피리를 불었어요. 그런데 왕휘지라고 하는 사람이 왕희지가 아니라 왕휘지입니다. 왕휘지가 배를 이제 계곡가 물가에다 대고 있었는데 서로 알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환희가 언덕을 지나고 있을 때 나그네가 환희의 이제 아이를 가리켜서 이는 환희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희지가 사람을 시켜 말하도록 했죠. 나를 한번 연주해 주소. 그러니까 환희가 수레에서 내려와서 호상에 걸터 앉아 세 곡조를 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피리하고 세 곡조 연주하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의 고사성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3, 4구에서 홍수가 나오고 청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예쁜들의 평은 지분기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분기라고 하는 말을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는데요. 지자가 이 연지나 이 기름지자고요. 그 다음에 분은 요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 화장한 거죠. 그러니까 연지를 바르고 분을 발라가지고 이 본래 얼굴을 좀 곱게 이렇게 단장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수식하는 걸 그 지분기라고 얘기하죠. 우리 요즘 예로 화장기가 있다 없다 이런 걸까요?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홍수가 등장해서 그래요. 홍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홍수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홍수가 나온 고사가 있습니다. 위중선이라는 사람하고 구례공이 이제 이 절집을 노릴 때 시를 많이 남겼던 모양입니다. 뒷날 와서 이제 시를 살펴보니까 구례공이란 분이 지은 시가 있는 모양이에요.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중선과 구례공입니다. 내자가 잘못됐네요. 시를 많이 남겼는데 뒷날에서 보니까 구례공의 시에는 누군가가 뭐 벌레라든가 좀 상하지 않도록 이게 이 푸른 어떤 푸른 이 비단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위중선의 시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따라왔던 이 관기가 총명해서 옷소매로 그 먼지를 떨어주었대요. 그러자 이제 위중선이 천천히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가 먼지가 끼어 있었는데 이 기녀가 와서 총명한 기녀가 이 자기가 모시는 이 위중선이 혹시라도 이제 마음 상할까봐 그것을 이제 옷소매로 이제 닦아가지고 시가 드러나게 한 거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위중선이 여인의 소매로 떨어낸다면 벽사로 감싸놓은 것보다 나으리라 했다는 거죠. 그게 듣고 이제 구례공이 껄껄 크게 웃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홍수는 총기 있는 총명한 이 기녀를 두고 하는 얘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농이라든가 소화라든가 홍수라든가 모두 다 기녀라고 하는 뜻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청로는 어때요? 이게 사실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차이가 이런 것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기생으로 이어지던 어떤 이 시상이 이제 부인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이 이 청로라고 부른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이나 팔을 좀 쉬게 이렇게 주물러주고 편하게 하고 풀어주는 것은 부인의 역할은 아니라서 종료자를 썼노라고 했지만 어쨌든 죽부인을 두고 하는 말일 테니까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는 지금 다 사실은 이제 기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부인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시의 전체적인 뜻은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리면 청로라고 하는 존재는 단박하고 맑은 정치가 있다. 일미량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미량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줄기 서늘한 느낌, 맛 이런 얘기죠. 일미량이라. 양미겠죠. 서늘한 맛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요걸 이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홍수 가모야나 정의 청로 일미량이라 그래서 나에게 일미량을 한번 선사해 주시겠소 이렇게 하면서 살짝 죽부인 노릇 해주 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이 청로는 단박하고 맑은 정치가 있다. 지분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홍수는 이 지분기를 염두에 두고 한 거겠죠. 그죠? 아무래도 더 자기를 더 돋보이고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지분을 화장을 했겠죠. 근데 청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청로는 화장기가 없는 거예요. 화장기는 없지만 정말 서늘하게 나에게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가장 힘들 때 나에게 화이팅할 수 있는 이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또 그게 사실 이제 여기 이 두 시를 보는 이 두 대상이죠. 홍수하고 청로를 보는 이 관건이 된다 할까요? 또 갈림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나 또 성색의 즐거움보다 낫다라는 거죠. 청로가 가지고 있는 단박하고 맑은 정치가. 그래서 이제 청로를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홍수를 꺼내서 청로가 가지고 있는 맑고
단박한 정치를 더 이렇게 도두어내고 있다는 거죠. 비교 대상을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비교의 대상이 앞에 있었던 농이나 소화와 같은 맥락에서 기녀의 맥락으로 이렇게 쭉 끌고 내려왔다라는 것이 흥미롭다라는 거죠. 또 여기다가 이 홍수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붉은 소매가 옷을 붉은 소매를 입었다라는 뜻은 아니고 여인이 입은 소매가 여인이 입은 옷의 그 소매를 가리켜서 홍수라고 한 것이고 그 고사에는 바로 구례공과 위중선의 그 시와 관련된 게 있다. 그러니까 위중선의 시가 이 먼지에 덮여져 있는 것을 같이 따라갔던 총명했던 이 기녀가 옷소매로 닦아줬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녀도 무조건 이렇게 풍악을 울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항상 지혜롭게 말대답을 해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유흥의 의미자가 조금만 약간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기품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다시 본문을 보고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이 사연 풍불서 그랬습니다. 농이가 연주하는 네 줄 비파 소리에 바람이 자리를 스치고 소화 삼농월 침상이라 소화가 연주하는 피리 세 곡조에 달빛이 평상을 스미네. 사실은 그 달빛 아래에서 이제 이 소화가 피리를 불고 있는 거죠. 아무 홍수 가모야 나는 붉은 소매 지닌 아가씨, 그러니까 붉은 소매의 아가씨로 밤을 즐길 수는 없지만, 그죠? 나는 그러니까 밤을 함께 즐길 만한 밤이라는 게 사실 어둡고 그다음에 조금 지루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밤을 흥겹게 지낼 만한 그런 홍수를 내가 지니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령 아낀다오 청로의 한 줄기 그 서늘한 맛을 난 정말로 사랑한다오 아낀다오. 애자모 설명도 드릴게요. 애라는 글자는 사랑한다는 뜻인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보이지 않는 데 출발한다 그랬었죠. 부재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리움이 바로 애의 감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아낀다라고 번역한 것도 그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에서는 제가 지금 일단 빠뜨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 말씀을 드리면 왜 청로라고 했는가? 죽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 죽부인을 가리키는 말이 맞는데 밤에 이제 서늘하게 잠을 자기 위한 어떤 이 대나무로 만든 도구죠. 그런데 이제 이 황정경이 생각할 때는 그 이 부인의 역할로 이렇게 이 죽부인을 써서 그러니까 지금 그 도구를 써서 팔도 좀 쉬게 하고 다리도 좀 쉬게 하고 하면서 좀 편안하게 만드는 거는 그 아내의 역할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주무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부인의 역할은 직무는 아니고 부인은 사실은 오히려 남편의 또는 뭐 이 가정 어떤 이 교육에 이런 전체 살림을 담당하는 거지. 이런 어떤 뭐 이 팔을 쉬게 하고 다리를 쉬게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인의 역할은. 그래서 이제 이 노자란 말을 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도 늘 여름에도 봄에도 늘 푸른빛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나무가 가진 장점이기 때문에 얘들 색깔의 이미지로서는 청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3구에 나오는 아무홍수 감오야의 홍자는 홍수는 바로 이제 청로의 청자하고 대비되는 어떤 존재의 빛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홍자를 내세운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